안녕하세요. 디지털 정보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문기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부분 중 시각화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는 데이터 전처리까지 실시를 했었죠. 국가통계 포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혼인율 데이터를 다운받았고요. 이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는 편하지만 실제 분석은 하기는 어려운 형태였던 이런 피벗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로, 그러니까 즉 타이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타이디 형태의 데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난달에 그 중에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타이디 데이터셋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열이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연도가 나오고 여기는 남편인지 아내인지 나오고 또 그 아래에는 조혼인율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열에 하나의 데이터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타이디 데이터셋 기준에 충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은 하나의 관측치이다.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측치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한 연령대에서 남편 또는 아내가 특정한 연도에 어느 정도의 조혼인율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관측치의 조건에 맞는 하나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처리를 다 이렇게 따라와서 하고 나면 이런 형태의 최종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각 열마다 이 열 이름에 맞는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한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하나의 행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15살에서 19살까지 연령 2001년에 조사한 남편의 조혼인율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관측치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만들어 놓은 타이디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것을 R을 사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ggplot2를 사용할 텐데요. R에는 ggplot2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시각화 툴이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패키지는 ggplot2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역시 패키지를 불러와야겠죠. 패키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고 ggplot2를 이렇게 호출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출했던 타이디 벌스라는 메가 패키지 안에는 ggplot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gplot2를 호출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시도, 성, 연령별, 혼인율이라는 데이터셋이었죠.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HTML 파일에서 봤던 자료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연령별 조혼인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연령별 조혼인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연령별 평균값이 필요하겠죠? 네, 파이프를 하고 연령별 평균값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연령별로 먼저 그룹을 나눠야겠죠? 연령별 이렇게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그냥 호출을 했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그룹을 하면 여기 그룹 다음에 연령별 14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이거는 연령별로 그룹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 연령의 종류는 14가지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룹을 한 다음에 summarize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summarize 함수는 이제 연령별로 그룹을 나눈 것의 어떤 그 집계된 값을 구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조혼인율이라는 변인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조혼인율의 평균을 구하라. 이 min이라는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이 na.rm을 true로 바꿔라. 이것은 평균을 구하는 경우에 이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평균 자체가 구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na는 remove, 빼내고 나서 남은 것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이런 명령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14개 값이 나오죠. 아까 그룹의
그 개수가 14개였기 때문에 각 그룹별로 좋은 인율의 평균값이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연령별 좋은 인율의 평균을 가지고 그 시각화를 해볼 텐데요. ggplot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ggplot 쓰시고 그 다음에 AES라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 ggplot 내에서도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에 연령별이 들어가고요. Y축에 조혼인율 들어가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밑바탕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X축, Y축. 근데 실제로 아무 값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에 무언가를 그릴 텐데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막대 그래프는 지움 COL을 했더니 이렇게 연령별로 막대 그래프가 하나씩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좋은 인율이 가장 높은 나이대는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는 25에서 29살까지가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25에서 29살까지가 결혼을 가장 많이 할까요? 제 주변 혹은 여러분 주변을 보면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이 자료가 2000년부터 자료가 다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각화한 이 자료에서는 전체 연령별로 평균을 내버렸기 때문에 시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좋은 인율과 연령별에 따른 이 그래프가 시점 데이터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연령별 조혼인율 플러스로 한번 저장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만 누르면 언제든지 이렇게 재호출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조혼인율에 시점을 추가를 해볼게요. 연령별 연도별 조혼인율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서머라이즈 할 때 원래 데이터에는 연도별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한 후에 서머라이즈를 한 결과물에는 이 연도별이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다 그 합계가 되어 버려 가지고 사라지는 거겠죠. 그럼 얘를 살리려면 그룹에 연도별 변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서 묶었을 때 연령별 그리고 연도별로 252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원래 연령별 그 종류였던 14가지의 연도별이 곱해지는 거. 그렇죠? 한번 나눠볼까요? 14개를 하면 18년. 그러니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개의 연도별 관측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을 연령 곱하기 연도, 그러니까 특정 연도의 특정 연령의 조혼인율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전처리하는 명령어가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관측치가 10개 더하기 242개에서 총 252개 그룹별로 조혼인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똑같이 만드는데 X축은 연령별, Y축은 조혼인율 그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플립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대로 되는데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퍼실 랩이라는 거를 추가할 거예요. 이 퍼실 랩은 격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플롯이 하나만 나오는데 여기 특정 변인에 따라서 그 격자처럼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개의 플롯을 확인해 볼 수 있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연도별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개가 아니라 18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 확인이 되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보시면 25살에서 29살까지의 조혼인율이 엄청 높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히려 이제 이쪽
30부터 34살이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2018년에는 25에서 29보다 30에서 34살이 좋은인율이 더 높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꺾은 선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25에서 29이니까 이 변수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25에서 29살의 좋은인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써보면 이제 연령별로 이제 15살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필터를 통해서 연령별이 25에서 29살인 사람들을 빼내는 거죠. 총 18개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얘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특정 나이대의 변화가 어떤지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특정 나이대의 혼인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궁금한 게 여기는 이제 이 뒤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만약에 하나에 속하게 되면 골라내라 라는 방법인 거고요. 우리가 궁금한 게 25에서부터 29살까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부터 뭐 34살까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실제 출력을 해보면 36개가 생기죠. 이 연령별로 2개씩 18개, 그러니까 연령 2개가 18 연도씩 해가지고 총 36개의 관측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gg플롯을 또 쓰고요. X축에는 연도별, Y축에는 조혼인율 이렇게 될 텐데, 이번에는 지움 라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출력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꺾은 선 그래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걸 해주려면 이 각각의 값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한 연도에 2개씩 있는데, 이제 이 gg플롯이 얘를 어떤 것끼리 연결시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룹으로 해서 어떤 변수가 그룹이 돼야 될까요? 연령이 그룹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그룹별로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색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보면 여기 이렇게 범례가 나오게 되죠. 위에 있는 게 25에서 29까지의 좋은인율은 쭉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부터 34살까지의 좋은인율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나라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한 내용은 이 링크에 달려있는 이 파일에 같이 HTML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메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기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